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했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정입니다. 올해 58이고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민준이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뒀습니다. 민준이는 35인데 작년 겨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손주 지우는 이제 7살입니다. 민준이가 이혼하고 혼자 키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골절 수술을 받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의식 회복은 기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악몽이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제 적금을 깨고 민준이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썼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민준이 전 부인 서은영 씨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일은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은영 씨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병실에 매일 왔습니다. 간병비를 대신 내겠다고 했고 지우 학원비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민준이와 헤어진 뒤에도 지우를 챙기러 가끔 왔던 사람이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힘드시죠? 병원 일은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어머님은 지우 좀 잘 챙겨주세요. 은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우를 돌보느라 병원에 매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은영 씨가 면회를 대신 가주고 의사 상담도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한테 주사 놓는 거 봤어? 지우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선 주사를 맞는 게 당연하니까요. 지우야, 아빠 아프니까 주사 맞는 거야. 아니야. 간호사 아줌마 간 다음에 엄마가 다시 놓았어. 몰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잘못 본 거겠지. 은영 씨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씨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약물 기록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따로 약을 요청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방전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요. 제가 요청한 적 없는데요. 그럼 다른 보호자분이 하셨나 봐요? 저는 은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가 뭘 요청했을까요? 저는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약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진통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가 일할 때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약은 뭐예요? 진정제 계열인데 보통 불안 증상?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의식 없는 환자한테는 잘 안 쓰거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료진도 아니고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기록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요? 제 아들 기록인데요. 수진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 좀 비울 테니까 그 사이에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휴대폰으로 차트를 찍었습니다. 날짜와 약 이름, 용량까지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은영 씨가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이네요. 은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영 씨, 혹시 병원에 약 요청하신 적 있어요? 약이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은영 씨, 지금 봤어요? 손가락 움직였어요. 은영 씨는 민준이 손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반사작용일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식은 없다고.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어머님,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힘드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은영 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영 씨는 민준이가 깨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한 말, 약물 기록, 민준이 손가락 움직임.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법무사 선생님이랑 원에 오실 거예요. 민준이 재산 관리 때문에 후견인 선정 절차 밟으려고요. 어머님도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후견인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산 관리라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끝났는데 왜 갑자기 후견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후견인은 의식 없는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번 선정되면 당사자가 회복되기 전까지 권한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은영 씨가 후견인이 되면 민준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하는데요. 저는 엄마인데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셨어도 전 배우자분이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법적으로는 전 배우자분이 우선순위예요. 양육권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은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식 양육권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지우 엄마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민준이가 쓰러진 뒤 지우를 제가 키웠지만 법적으론 여전히 은영 씨가 친권자였습니다. 그럼 후견인도 은영 씨가 되는 거예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원에서 심사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씨는 웃으며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퇴근 후에 병원 뒤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민준이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때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운 꿈 꿨어. 무슨 꿈? 엄마가 아빠 데리고 어디 가는 꿈. 나는 못 가게 하는 꿈. 저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아빠 안 빼앗기게 할게.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영 씨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저는 그냥 늙은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영 씨가 병실에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짐 좀 정리하려고요. 병실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무슨 짐을 정리해요? 옷이랑 개인 물건들이요. 어차피 안 쓰는 것들이니까 집에 가져가 두려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물건을 왜 지금 가져가려는 걸까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병실 공간도 좁고 관리도 안 되잖아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은영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은영 씨가 민준이 시계를 챙기는 걸 봤습니다. 민준이가 아끼던 시계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 절대 안 팔겠다고 했던 시계였습니다. 은영 씨, 그 시계는 놔두세요. 이것도 보관하려고요. 민준이가 깨면 찾을 건데 그냥 두세요. 은영 씨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시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안 깨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제가 봤어요. 그건 반사작용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영 씨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제가 봐야 할 건 지우예요. 지우 앞날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네? 나가라고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은영 씨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들리면 손가락 좀 움직여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민준아. 엄마한테 신호 좀 줘.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연락드렸냐면요. 약물 기록이 이상해서요. 수진 씨는 차트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은 진정제예요. 보통 불안하거나 흥분한 환자한테 쓰는데 민준 씨는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요청한 거예요? 전 배우자분이요.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한테 직접 요청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보호자가 강하게 요청하면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위법이긴 하지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약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안 깰 수도 있고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은영 씨는 민준이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증거요? 무슨 일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록은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은 제 선을 넘는 거라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엄마가 아빠한테 주사 놓는 거 언제 봤어? 저번 주 몇 번 봤어? 2번. 아니다, 3번. 지우는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래. 아빠 아프니까 엄마가 약 주는 건데 할머니는 모르는 게 좋대.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영 씨는 아이한테까지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모든 걸 적어 내려갔습니다. 약물 기록,
지우가 본 것, 민준이 손가락 움직임까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기록은 남겨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은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후견인 심사 통과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민준이 재산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우 양육권도 정식으로 제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려고요. 어머님이 돌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제가 키워야죠. 지우는 저랑 있는 게 좋아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제가 엄마예요. 어머님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병실로 갔습니다. 은영 씨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듣고 있구나.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깨어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저는 민준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제 눈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선 돕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준이 병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영 씨는 낮에만 왔다 갔기 때문에 밤 시간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를 병실에 들여놓고 민준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민준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질문할게. 들리면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 안 들리면 가만히 있고.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은영 씨가 뭐라고 하든, 민준이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눈도 못 뜨고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갇혀 있었습니다. 몸 안에 갇혀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준아, 은영이가 너한테 뭔가 하고 있는 거 알아? 손가락이 강하게 2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저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의식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대답해요. 정말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왜요? 은영 씨가 알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환자가 의식 회복 중이면 당연히 의료진한테 알려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지금 알리면 은영 씨가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후견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은영 씨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병실에서 잤습니다. 은영 씨는 제가 병실에 있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매일 병원에서 주무시면 몸 상하세요. 괜찮아요. 민준이 옆에 있고 싶어서요. 지우는 누가 돌봐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은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은영 씨가 병실에 들어오는 걸 몰래 지켜봤습니다. 간이 침대 커튼 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영 씨는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은영 씨는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계속 있었어요.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이게 진통제예요. 민준이 아플까봐. 거짓말 마세요. 민준이 아프지도 않은데 왜 진통제를 놔요?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민준이한테 뭘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은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약물 기록도 받고 지우한테도 들었어요. 당신이 민준이 깨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 은영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아세요? 제가 왜 민준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해요? 재산 때문이죠. 후견인 되면 민준이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증거 있어요?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약물 기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간호사한테 받은 거예요. 당신이 몰래 약 넣으라고 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은영 씨는 사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가 증거예요? 전 그냥 민준이 편하게 해주려고 진정제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의사 처방 없이 약 넣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신고하세요. 해봐요. 은영 씨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적으로 민준이 보호자는 접니다. 후견인도 접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변호사 선임할 돈 있어요? 재판 걸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어머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게. 민준이는 어차피 안 깨어나요. 은영 씨는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손가락이 2번 움직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은영 씨가 저한테 들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증거를 봤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은영 씨 말대로 진정제 처방은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의사 허가 없이 한 건 문제예요? 그래도 큰 처벌은 안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는 후견인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법은 은영 씨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한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센터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첫째, 후견인은 이미 법원 허가를 받았어요. 이걸 뒤집으려면 명확한 불법 행위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약합니다. 약물 기록은요? 진정제 투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의사 처방 없이 한 건 문제지만 이건 담당 간호사 책임이지 보호자 책임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후견인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어떻게 증명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죠. 뇌파 검사, MRI 같은 거요. 그런데 검사 승인은 보호자가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요? 환자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는 걸 의료진이 직접 목격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세요. 보호자한테도 당연히 알려지니까 그쪽에서 방해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담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했어도 법 앞에서는 보호자 권한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준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진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환자분이 그때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민준이는 제 목소리 들으면 반응해요. 그럼 회진 때 어머님이 계시면 되겠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담당 교수님 회진 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은영 씨는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손가락 반응을 보여요. 반사작용일 겁니다. 아니에요. 제 질문에 대답해요. 의사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이 해보세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들리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민준아, 한 번 더.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건 반사작용이 아닌데요. 의사는 차트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 일정 잡겠습니다. 뇌파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문이 열리고 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식 반응이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은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는 언제 해요? 내일 오전으로 잡겠습니다. 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은영 씨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뭐 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했어요. 민준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검사 받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막을 건가요? 어머님, 이건 민준이한테도 안 좋아요. 괜히 희망 갖게 하지 마세요. 희망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은영 씨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일 검사 받으면 다 끝나. 조금만 더 힘내. 그날 밤 저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은영 씨가 올까봐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영 씨였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운 척 했습니다. 은영 씨는 조용히 민준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은영 씨는 주사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 주사기 내려놔요. 진통제예요. 거짓말 마세요. 내일 검사 망치려고 또 진정제 놓으려는 거잖아요. 은영 씨는 주사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민준이가 깨어나면 얼마나 힘든지.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평생 재활해야 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게 민준이한테 행복한 삶일까요? 그건 민준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준이는 결정할 수 없어요. 뇌 손상이 심해서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깨어나봤자 지옥이에요.
저는 은영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민준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걱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민준이 깨어나면 후견인 자격 없어지잖아요. 재산도 못 건드리고 지우도 빼앗기고 그게 싫은 거잖아요. 은영 씨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져요? 민준이 깨어나면 재활비만 수억이에요. 누가 감당해요? 지우도 키워야 하고 저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민준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민준이 깨어서 뭐 하시려고요? 평생 병원비 될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어머님이에요. 민준이 깨어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인데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싫어요. 저 후견인이에요. 여기 있을 권리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요. 근데 증거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영 씨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2번.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약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환자분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검사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래요? 모르겠어요?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저는 은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뭔가 한 게 분명했습니다. 수액 확인해 주세요. 네? 수액이랑 약물 다 확인해 주세요. 누가 바꿨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는 수액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제 단 거랑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용량이 2배예요? 누가 바꾼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은영 씨였습니다. CCTV 확인할 수 있어요? 병실엔 CCTV 없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들어와서 민준이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수액 교체하고 상태 안정되면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는 연기됐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 게 뭐 없을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은영 씨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CCTV는 병실에 없지만 복도에는 있어요. 그리고 약품 보관함 앞에도 있고요. 그럼 만약 은영 씨가 약을 몰래 가져갔다면 거기 찍혔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틀 뒤 수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찾았어요? 뭐요? 은영 씨가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에 약품 보관함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가방에 넣는 게 찍혔어요?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충분해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저는 영상을 받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저는 CCTV 영상을 가지고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원무과장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약품 무단 반출은 절도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도 조사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상과 약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참고인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서은영 씨 연락처 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틀 뒤 은영 씨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상태 좋아지고 있어요? 어제 수액 정상으로 바꾸고 나서 혈압도 안정됐고요. 검사는 언제 해요? 내일 오전으로 잡혔어요. 이번엔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은영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만족하세요? 사흘 뒤 은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무슨 제안이요? 지우 양육권 포기하세요. 그러면 저도 민준 씨 건으로 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킬게요. 무슨 소리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친권자예요. 제가 원하면 지우 데려갈 수 있어요. 어머님이 양육권 소송 걸면 저도 민준 씨 학대 의혹 제기할 거예요. 병원에서 관리 소홀로 상태 악화됐다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협상이에요. 지우 포기하면 서로 편해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영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연한 일한 거예요. 저 이제 끝났어요. 경찰 조사받고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그건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은영 씨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준이랑 이혼하고 혼자 지우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민준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살아야죠. 제 인생도 있어요. 은영 씨는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후견인 자격은 아직 제 거예요. 경찰 조사받는다고 바로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보호자예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은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뇌파 검사였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파 활동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의식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언제쯤 깨어날 수 있어요? 빠르면 며칠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돌아오니 은영 씨가 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은영 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민준이 깨어나면 당신 끝이에요.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민준이 깨어나도 제가 한 일은 증명 안 돼요. CCTV 있잖아요. 그건 약 가져간 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민준이한테 뭘 했는지는 안 나오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민준이 깨어나도 기억 못할 거예요. 뇌 손상 있었으니까. 증언도 못하고. 은영 씨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은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CCTV는 약품 절도만 보여줄 뿐 민준이한테 직접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알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녹음을 했어. 은영이가 한 말 다. 손가락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흘 전 새벽 3시에 은영 씨가 주사기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녹음을 켜뒀었습니다. 은영 씨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민준이가 깨어나면 얼마나 힘든지.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평생 재활해야 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 맞아요. 그게 싫어요. 제가 왜 민준이 돌봐줘야 해요? 그래서 민준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깨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했지? 사실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손가락이 2번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녹음을 켜뒀어. 은영이가 새벽에 온다는 걸 알았거든.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봤어. 보호자들이 밤에 몰래 뭘 하는지. 은영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민준이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간이 침대를 병실에 들여놨어. 은영이가 내가 없다고 착각하게. 회진 시간도 은영이한테 일부러 크게 말했어. 내일 검사한다고. 그럼 은영이가 막으러 올 거 알았거든.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은영이 성격을 알았어. 몰리면 본색 드러낸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 압박했어. CCTV도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준 것도 은영이가 결국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려고.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살인 미수는 아니어도 상해 혐의는 확실합니다. 은영 씨 후견인 자격도 박탈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법원에 긴급 신청하면 바로 처리될 겁니다. 이틀 뒤 은영 씨는 다시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법원은 우선 긴급 임시조치로 은영 씨의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후견인 자격을 정식으로 박탈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새 후견인이 됐습니다. 은영 씨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와 약물절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은영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위해 한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려고요. 하지만 검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은영 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깨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영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회복을 고의로 방해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한테 갔습니다. 민준아, 끝났어. 은영이 징역 2년 받았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엄마가 키울 거야. 양육권도 엄마한테 넘어왔어. 손가락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병실에서 잠을 깨웠습니다. 민준이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민준아.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하고 손도 움직였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엄마가 뭐 하는지. 응, 알아. 고마워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니까.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석 달 뒤 민준이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복직은 어려웠지만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잘 다녔고 주말마다 아빠를 만났습니다. 저는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동네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지우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왔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는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다리를 조금 저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완전히 나은 거야? 응, 거의 다 나았어. 엄마는? 엄마는 안 와. 왜? 엄마는 나쁜 일에서 벌 받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 게 좋아.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지우야 밥 먹어요. 저는 지우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싸운 건 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킨 건 민준이와 지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습니다.